이번에는 그 방정식을 활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제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내용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까 썼던 것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자,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된 거의 실근은 그 두 함수 있죠. 각각 y는 fx와 y는 gx 이거에 교점의 x좌표예요. x좌표 중요한 포인트는 x좌표라는 게 근이에요. 그러니까 교점이 있을 때 그 교점의 y좌표가 아니라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우리가 그 근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그 근이 양수란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양수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근이 음수란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음수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x좌표가 양수다 음수다는 뭘로 판단하죠? 네, y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x좌표가 양수인 거고요.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x좌표가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y축이다 보니까 y절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알려면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을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y절편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까지가 이 방정식 활용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자, a의 값도는 범위를 구하래요. 아까랑 문제는 똑같죠? 근데 문제들 한번 보시면 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 자,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근이 몇 개인지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거기까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했죠?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거의 x 절편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방정식을 이게 a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넘겨서 a를 넘겨서 이걸 두 개의 함수를 본 거지. 이 3차 함수와 요 상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원래. 근데 해석하기가 좀 더 쉬운 게 요 밑에 거, 자 밑에 거를 좀 더 추천을 하는 것 뿐이에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요 상수함수를 나중에 옮겨보면서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번에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함수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려면 증가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자 미분을 하겠죠. 자, 언제 극대극소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자 1이라는 곳에서 증가함수가 변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감표를 아직 안 그렸군요. 자, 한쪽에다 그려볼까요? 자, 한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x에다가 자, 그다음에 미분한 거 원래 거가 이렇게 있으면 점점점 마이너스 1 0 되는 거 찾아야 되죠. 미분한 게 점점점 1 그래서 이때가 0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는 부호 좀 적응됐나요? 잘 모르겠으면 아직도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자, 양수 나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뭐 0 같은 거 넣어봐도 되잖아요. 넣어보면 음수 나오고요. 자,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뭐 2든 3이든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넣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수니까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모습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 극대극소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그 y에다가 넣어봐야죠. 자, y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왼쪽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고 x에다 1을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인지 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서 2가 나오고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극대값이 2,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2를 가지고, 그 다음 x가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근데 원래 여기서 증가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오늘은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알아야 되니까 누가 중요하다고? y축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y절편까지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y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네, 이 함수에서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 0을 대입해야죠. x에다 0 넣으면 y절편이 뭐 나오죠? 네, y절편이 0이 나오죠. 그래서 y절편 0 원점이네요. 이거 하필 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증가감소로 그릴 때 0,0을 지나게끔만 그리면 되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이 그래프 잘 그릴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는 점 찾아야 돼? 이 y는 마이너스 a라는 녀석 있잖아. y는 마이너스 a. 이 y는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을 여기다 덧대어서 이제 상수함수로 움직이는 거잖아. 자, 이제 잘 봐봐. 자, y절편 0이었어. 자, 1번 문제가 뭐였지? 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의 근이래. 그럼 한번 내가 한번 몇 가지 그려볼게. 자, 선을 몇 가지 그려볼 테니까.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봐봐. 자, 우선 요 경우들, 요 경우들, 요 경우들,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말을 해볼게. 자, 우선 이 첫 번째 맨 위에 거부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한번 해볼까? 어떤 상황인지. 자, 기역은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한 개지. 근은 한 개야. 근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잖아. 그 한 개의 교점이 y축보다 어느 쪽에 있으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근이야, 음근이야? x좌표가 양수인 근이잖아.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양근을 가지는 거야. 양수인 근. 자, 니은은 뭐야?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인데 요 하나는 왼쪽에 있잖아. 이건 음근, 요거는 양근이지. 그러니까 음근 한 개, 양근 한 개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왼쪽에 있는 건 접하는 근이잖아. 이 접하는 근이 중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음의 중근과 한 개의 양근이 있는 거야. 괜찮아? 자, 디귿은 그럼 어떤 거지? 디귿은 근이 세 개네. 이렇게. 근데 두 개는 어느 쪽에 있어? y축보다 왼쪽에 있고 하나만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두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인데 내가 지금 줄여서 쓴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이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리을 볼까? 리을도 근이 몇 개야? 세 개네. 근데 하나는 왼쪽, y축보다 왼쪽에 있고 두 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 있는 거지. 자, 미음은 마찬가지로 뭐지 그러면? 두 개네? 두 개인데 한 개는 왼쪽, 하나 오른쪽이니까 한 개의 음근과 그다음 오른쪽 건 근은 근인데 양근은 양근인데 중근이라고 했지. 그래서 양의 중근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비읍은 뭐죠? 비읍은 왼쪽에서 한번 만나잖아. 지금 x축 y축 보면 안 돼. 주황색 그래프랑 만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한번 만나니까 한 개의 음근을 갖는 거야. 근데 일부러 우리를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문제에 뭐라고 써있기도 하냐면 이 기역과 미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쓰기도 해.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옆에다가 한 개의 양근과 뭐 두 개의 허근 이런 말을 덧붙여서 쓰기도 해. 허근이라는 말은 그래프상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에 없는 것들. 두 개의 허근이라는 말은 요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옆에다 덧붙여 쓰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약간 생략하셔도 좋은 거야.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그럼 이제 맞춰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그럼 답을 뭐라 써야 될까요?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 아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어떤 거였더라?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 네,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지? 얘는 리을이었잖아요. 리을 같은 경우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 그러면 그 y는 마이너스 a라는 요 선이 요 리을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x축보단 밑에 있어야겠지. 그리고 극속한 마이너스 2보단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0보단 크고 2보단 작다라고 하는 거지. 괜찮아? 정리돼? 자, 2번 볼까? 2번?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 어딨지? 맞아.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 자, 미음에 있었는데 미음. 자, 미음 보이시나요?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 즉, 그 y는 마이너스 a라는 선이 딱 요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지, 미음에. 그때밖에 없잖아, 딱 절묘한 순간이.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2라고 쓰셔야 되고요. 괜찮아요? 자, 헷갈릴 때는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하세요. 네? 자, 3번. 자,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자, 두 개의 허근 이런 말은 무시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 개의 양근? 그게 어디죠? 누구예요? 기니들이 미비 중에 네, 기역이죠. 자, 기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극대값 라인보다는 어때야 돼? 위쪽에 있어야겠지? 이제 요 라인이. 그래서 요 마이너스 a라는 요 상수함수가 극대값 2보다 어때야 돼? 더 위쪽에 있어야지, 상수함수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문제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예제 문제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면입니다. 수능에 나와도 4점짜리 문제를 줘요, 얘는. 네. 그러니까 A를 넘겨놓은 상태로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그리되,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근, 음근까지 물어본다. 뭐까지 세부적으로 그려야 된다? Y절편까지를 꼭 그려보고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Y절편을 꼭 표시해서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린 다음에 그 상수함수를 움직이면서 도대체 그 상수함수가 어디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지,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어느 라인에 딱 걸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문제야. 괜찮아요? 그 보시다가 무조건 그 소단원끼리는 점점 뒤로 넘어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이해가 안 되면 꼭 뒤에 것까지 시청을 안 하시더라도 앞에 걸 보다가 질문하시고 뒤에 걸로 넘어가셔도 돼요. 네. 아니면 개념 질문하셔도 좋고요. 알았죠? 잘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쪽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부등식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부등식의 활용. 자,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짧아요. 자, 만약에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fx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대요.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뭘 만족하면 되는지랑, 두 번째, fx가 모든 x에 대해서 구간이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예요. 그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래요. 예전에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fx의 값이, 그러니까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나요? 이게 x축이 있으면 어떻게 생겨야 되지? 만약에 우리 2차 함수를 생각해 볼까? 우리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그럼 함수값이 다 양수니?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밑을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함수값이 음수인 거잖아. 이런 데가 없어야지.
이렇게 다면 되나? 타도 안 되지. 0 되는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붕 떠야 된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공식으로 배운 거지. 맞아. 그래서 이 fx가 2차식일 때는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공식으로 항상 클 때, 항상 작을 때 이런 거를 판별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뭔지 모르는 함수더라도 만약에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도대체 뭘 만족해야 될까? 그러면 최대 최소 값을 이제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fx의 이 함수 값에 최대값이 0보다 커야 돼?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제일 작은 것마저도, 제일 아래에 있는 것마저도 얘가 양수면 항상 위에 있는 게 맞잖아.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자, 요게 이론이지. 마찬가지로 밑으로 와서도, 자, fx가 항상 0보다 작고 싶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값이 항상 음수가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이제 항상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뭘 만족해야 될까? fx의 무슨 값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높이 있는 값조차도 0보다 아래 있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아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뭘 좀 디테일하게 보면 되죠? 선생님, 만약에 여기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하죠? 1번에? 그러면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겠죠. 붙으면 되죠. 네, 마찬가지로 2번에도 등호가 붙으면 항상 0 이하이고 싶으면 제일 큰 값은 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붙겠죠. 네, 그건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여기 풀다 보면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가끔 헷갈리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면 여기 내용은 이게 답니다. 자, 항상 fx가 0보다 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고요. 항상 0보다 작고 싶다?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풀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방정식 활용 바로 앞 단원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그것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증간표를 그려서 언제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우리가 구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걸 못 푸시면 여기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한쪽을 뭐로 만들어요? 이렇게 한쪽을 0으로 만든 상태로 만들고 나서 한쪽으로 식을 다 몰아서 그걸 fx라고 놓고 그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0보다 클 조건과 작을 조건을 구하는 그런 응용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번에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가 다 보여야 되는데.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대해서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요. 네. 그때 자,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개념을 볼까요? 얘가 이 4차식이에요. 항상 0보다 크고 싶대요. 아까 개념 기억나요?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그럼 뭘 만족해야 됐지? 최대값이 최소값이? 이거의 가장 큰 값이 0보다 커야 돼?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커야 돼?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커야지. 그치? 개념은 이거 끝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 그러면 요 함수식을 우리가 fx라고 놓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려면 증가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은 이제 잘 할 거라 믿습니다. 자, 미분했더니 특이한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0 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를 또 할 줄 알아야 되죠. 세제곱 인수분해는 우리 고1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계속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자,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증간표를 그리니까 얘가 0 되는 거 x가 뭐 있죠? 우선 a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0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A 때문에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죠. 그럼 뭐 해봐야 돼? 이게 0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판별식을 해봐야지. 자,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지. 이제 그럼 얘 0 되는 거, 얘는 판별식이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 이하지, 그치?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판별식이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네. 그럼 또 나눠서 풀어야 돼 원래는 원칙적으로. 근데 이걸 떠나서 이건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거고, 우리 만약에 옛날에 자 이쪽으로 잠깐 노트로 가볼까? x 세제곱은 만약에 8 이런 거 있다고 쳐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뭐 있니? x 2 말고 또 있어? 2 말고? 없어. 이거 진짜로 해보면, 이거 인수분 해보면 이거 해보면 판별시켜보면 이거 양수 나와 음수 나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음수 나오거든. 그러면 판별식은 음수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3차 방정식 세제곱은 세제곱 꼴이다를 풀면 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답 말고는 없어. 쌤 아까 근데 약간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풀면 아까 이거 푸는 거였거든. 그럼 x는 a가 있잖아 딱 봐도.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좀 말이 빠른데 이거는 괜히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판별식이 0 되는 경우 있잖아. 판별식이 0 되는 경우, 이게 0 되려면 a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a가 0이면 a가 0이라고 쳐봐. a가 0이면 어떻게 돼? x 세제곱은 0이지. 그럼 x는 0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세제곱은 세제곱이다 이 방정식을 풀면 실근은 무조건 하나야. 무조건. 오케이? a가 0인 경우는 그래도 중근이야. 그래도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걸로 들어가서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뭐야 뒤에 건 당연히 0 되는 게 없겠지 라고 느껴도 괜찮아. 그래서 세제곱은 세제곱 꼴이다. 사실 여기서 그냥 x는 a밖에 없지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이 좀 어렵지 이게. 그럼 증가표 어떻게 그려요? x f'x 자 fx가 있으면 x가 a일 때 빼고는 0일 때가 없잖아. 그러면 x가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f'에다 넣어봐. 여기다 f'이다. 여기다 넣어봐. a일 때가 0이고 a보다 큰 걸 넣으면 양수고 a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음수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괜찮아? a보다 작은 거 넣으면 a 세제곱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지. 그러니까 감소 증가가 되겠지. 그러면 우린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잖아. 그럼 언제가 최소야? 당연히 맞아, a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극소이기도 하지만 그 값이 최소값이기도 한 거지. 즉 요 fa라는 값이 요 x에다 a를 넣었을 때 요 값이 최소값이란 걸 알았어. 따라서 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a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x에다 a를 넣어볼까? x에다 a를 넣어볼까? 그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자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볼까요? 그러면 a제곱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나온 거지. 괜찮아? 부등식 좀 또 이상하지도. 쌤 아까는 왜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쪽에 안 붙여요? 원래 붙여야 되는데 제곱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안 쓴 거지. 근데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냥 1보다 작다고만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제일 작은 것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 제일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제일 큰 것만 0보다 작으면 작다. 이게 내용 끝이잖아.
괜찮아?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범위가 있네요. 자, x가 2 이상일 때 요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대요. 에이, 이번엔 좀 0보다 작다가 나오지. 또 0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자, 또 항상 0보다 크려면,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보다 커야죠. 네.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겠네요. 네,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fx라고 놓고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또 미분을 해야죠. 괜찮아요? 자, 미분 우리 쭉 잘하고요. 네. 자, 인수분해를 해서 0 되는 걸 찾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증간표를 또 그려줍니다. 이 증간표는 미분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그릴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적응되신 분들은 조금은 생략해줘도 좋은데요. 나중에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두고 지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땐 0이었고 프라임이. 자, 부호는 이제 좀 알까 싶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양수죠, 음수죠? 네,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되잖아. 곱하면 양수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거 넣으면 음수 양수니까 음수고, 2보다 큰 x를 넣으면 플러스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 근데 미안. 이거 다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내가 너무 정신을 놓고 있었나 봐. x가 2 이상일 때만 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x가 2 이상일 때만 보니까 2보다 왼쪽에 이 부분은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이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었지. 이제 이 오른쪽만 그리면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그럼 어쨌든 자, 이제 이 왼쪽은 보실 필요 없이 2보다 오른쪽은 계속 증가만 하잖아. 그럼 언제가 최소야? 2부터는 계속 올라만 가는데? 그렇지. 2일 때가 최소지. 2일 때가 여기가 최소지. 오케이. 2일 때가 최소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f2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f2는 자, 2 넣으면 세제곱 곱하기 2 16, 2 넣으면 12, 2 넣으면 24 플러스 a가 요게 최소값이니까 요것만 0보다 크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나오죠? 계산해서 넘기면 자, 20보다 크다라는 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저 증간표를 2보다 왼쪽은 그릴 필요 없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네, 실수 한번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범위 안에서의 증간표를 그리면 되고요. 범위가 없이 1번처럼 모든 실수라고 하면 아까처럼 점점점으로 다 그려야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만 그려서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일부러 한번 끊을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부등식 활용까지 전부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전반적으로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